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그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, 이걸 가지고 한번 딥다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자료들 보니까 핵심은 그거 같아요. 두나무라는 정말 엄청난 홈런 투자가 있었잖아요. 그 성공이랑 또 그것 때문에 생긴 어떤 집중 위험 사이에서 이제 좀 안정적인 금융그룹 아래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거냐, 뭐 이런 기로에 선 것 같아요. 그죠? 함께 좀 파헤쳐 보시죠. 네, 맞습니다. 우리기술투자가 1996년에 설립됐으니까요. 벌써 역사가 꽤 됐죠. 2000년에 코스닥 상장했고요. 한국 벤처캐피탈 역사에서는 뭐랄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1세대 VC입니다.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. 직접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이걸 만들어서 관리하고 유망한 기술 기업 발굴해서 키우고 그걸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죠. 그 1세대 VC, 우리기술 투자가 최근에 보여준 성과, 특히 재무 쪽으로 보면 자료의 2025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이던데요?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었나요? 네,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요. 영업이익이란 당기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7%, 68% 이상 와, 크게 늘었어요. 영업수익 자체도 86%나 증가했고요. 2024년 전체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런 인상적인 숫자 뒤에는 사실 특정 투자에 압도적인 성공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. 바로 그 암호화폐 거래소,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투자권입니다. 두나무. 자료 보니까 한때 그 영업수익의 99%까지 차지했다, 이런 수치도 있던데 와, 이 정도면 뭐 회사 전체를 거의 먹여 살린 수준 아닌가요?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2023년 3분기 실적이 그랬죠. 말 그대로 이 투자 하나가 우리기술 투자의 자무 구조를 그냥 극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. 뭐 분석에 따라서는 투자 수익률이 100배에 달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. 100배요? 와. 네, 그래서 시장 관심도 정말 폭발적이어서 2025년 6월 그 한 달 동안에요. 기관 투자자들이 23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. 막 사들인 거죠. 주가도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. 근데 이게 동시에 이런 대박이라는 게 결국 특정 자산,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주 큰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잖아요. 집중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한쪽에 너무 쏠리면 불안하죠. 이런 집중 희열은 당연히 회사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이걸 좀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전략들을 쓰고 있나요? 네, 중요한 움직임이 한 두 가지 정도 보입니다. 첫 번째는 인공지능, AI 분야로 투자를 꽤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이에요. 한 50억 원 정도를 AI 기반 솔루션 만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또 관련 기업들하고 전략적 제휴도 맺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. IT나 바이오 같은 기존 주력 분야 말고 이제 AI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가 좀 명확해 보이죠. AI 투자. 확실히 미래를 보는 움직임이군요. 그럼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뭔가요? 이게 더 구조적인 변화인데요. 바로 우리금융그룹이 나선 거죠. 약 2,125억 원을 들여서 지분 52%를 인수했어요.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. 이제 우리기술투자는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가 된 겁니다. 우리금융그룹 편입. 이게 가져올 가장 큰 변화, 뭘로 보세요? 단순히 안정적인 자본력 확보,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? 당연히 있죠. 자본 접근성이 확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요. 더 중요한 건 그룹이 가진 그 광범위한 네트워크 있잖아요. 그걸 활용해서 딜 소싱,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해진다는 거죠. 운영 안정성이나 브랜드 인지도 올라가는 건 덤이고요. 특히 요즘 보면 증권사나 대기업 계열 CVC, 그러니까 기업형 벤처 캐피털들이 막 공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. 네, 이런 환경에서는 대형 금융그룹과의 시너지라는 게 생존과 성장의 정말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해가 되네요. 확실히 안정성은 높아지겠어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혹시 그 과거 두나무 투자처럼 좀 과감하고 민첩하게, 때로는 고위험도 감수하는 그런 투자 결정이 이제 좀 큰 금융그룹 문화 속에서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?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저도 그 점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. 아무래도 대형 조직이라는 특성상 의사결정 속도라든지
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, 배제할 순 없죠.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기술 투자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면서 동시에 저희가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 과거의 그 기민함, 그걸 유지하면서 그룹 시너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거냐, 이게 중요해진 거죠. 결국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라는 정말 기념비적인 성공을 발판 삼아서 한 단계 점프했지만 이제 그 성공 방정식에만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. 정확합니다.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엄청난 홈런으로 얻은 과실을 바탕으로요. 이제는 AI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동시에 우리 금융그룹이라는 강력한 지원군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1세대 VC로서 쌓아온 그 노련한 투자 안목과 경험에다가 대형 금융그룹의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 시험대에 올린 셈이죠. 자, 오늘 우리 기술 투자의 여정을 함께 쭉 따라가 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또 전문가님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거대한 금융그룹의 일원이 된 것이 과연 우리 기술 투자가 과거와 같은 그런 홈런을 다시 칠 수 있는 과감한 수행을 계속하게 할까요?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안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? 이 새로운 조합이 과연 미래의 제2의 두나무를 발굴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